월요일 이 시간은 시장의 주요 정책이라든지 회의, 산업 일정 등을 통해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보는 이슈 캘린더로 문을 열고 있습니다.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과 이 시간은 항상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주 일정 4월 8일 일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산업 수출 산업화 촉진 전략이 산업부에서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1사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4년 서울 공작기계전도 9일부터 13일까지 열릴 예정이고요. 9월 일정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월드와이드 국제 컨퍼런스가 코엑스에서 있을 예정인데 웹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 학술 대회로 알려져 있고요. 액티브 X 규제와 관련된 논란이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일 일정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 게임의 사전 공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종 정도의 이 플랫폼에 탑재된 게임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케이블 TV의 UHD 방송 상용화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UHD 보급을 확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또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중요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겠고 네이버와 관련해서 밴드의 게임 사전 공개 행사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항공산업에 대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뤄주시겠다라고 앞서 미리 예고를 해드렸거든요. 네. 먼저 전반적인 틀부터 살펴주시죠. 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항공산업 관련해서 수출 산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스탠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미사일 발사라든지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위협받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방위산업에 대한 이 관심이 계속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이슈를 하나 좀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연료 절감입니다. 그래서 이 연비와 관련된 이슈가 관련 업계에 지속적인 그 화두가 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항공산업에서 이 2005년을 일단 기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유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계속적으로 이 고유가가 진행되면서 이 보잉 세계 1위 항공기 제조업체죠. 그리고 에어버스 2위 업체인데 항공기 수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신규 주문 측면에서 그러한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 고유가 한마디로 이 연료비가 비싸지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연비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이슈로 부각이 됐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 항공사들의 그 수익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이 연료비가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40% 이상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항공기 매입 비용이라든지 이런 감가상각 비용이 많게는 한 15%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료비가 예를 들어서 뭐 10%, 20%더 나가서는 한 30%까지 절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이 항공기 값이 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도로요? 예. 그래서 연료 절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해서 이 고연비의 이 항공기가 계속적으로 주문이 들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거의 한 10년째 지금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교체 시기가 될 때마다 이런 연비가 좋은 상공기로 계속적으로 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지난해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 보잉사도 그렇고요. 한 1,500대 이상, 그리고 에어버스사도 1,500대 이상, 사상 최대 규모로 신규 주문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계속적으로 이 항공사들의 수익 구조 과히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연비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다는 것이 이 업계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그 연비가 개선되고 있는 신형 항공기 주문량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 관련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이 또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서 또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진을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좀 네. 눈여기 좀 하시라고. 최근에 그 B787 드림라이너라고 하죠. 그래서 보잉사의 야심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프리미엄급 비행기 같아요. 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도 좋고요. 그리고 에어버스의 또 차세대 항공기라고 할 수 있는 A350 XWB인데요. 이 두 비행기들 보시면 볼만하죠. 한번 타보고 싶죠. 근데 이 탄소 섬유와 그리고 복합 소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체의 절반 정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뭐 듀얼루민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재료가 이제 서서히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한마디로 가벼워진다. 그만큼 연비가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연비 개선 폭을 보면은 B777 기준으로 한 20% 이상의
연비가 더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B787보다도 오히려 그 A350 에어버스의 최근 카타르 공항 쪽으로 이제 그 출시가 될 예정인데 연비가 더 좋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만큼 항공사의 어떤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시면은 또 국내에서 관련 투자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네, 전반적인 항공업계의 트렌드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쪽에서도 연비가 무척 중요한 요소로 대두가 되면서 관련한 신형 항공기들 최근에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관련해서 우리의 업체들 중에서는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항공 우주라는 업체를 빼놓을 수 없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삼성 테크윈이라든지 대한항공, 이 인공위성도 만드는 회사죠. 세츠가이도 같은 분위기 선상에 놓고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최근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 내용 좀 소개해 드리면서 간단하게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 드리면 앞서 소개해 드렸지만 국내 유일의 이 종합 항공체계 관련 제조업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시장에서 국내에서는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 보잉사, 에어버스사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보잉과 에어버스 양쪽에 모두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잉과 에어버스가 거의 세계 그 항공기 제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쪽에 모두 공급 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 앞서 말씀드렸던 B787이라든지 또 그 A350 이쪽에도 같이 공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 또 관련 주요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 부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죠. 검증된 업체, 레코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만큼 어떤 연구개발 과정에서 같이 몸을 담고 함께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 항공우주의 기술력이 다시 한번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3월 28일에 이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12대의 FA-50 골든 이글이라는 이 경공격기 수출 본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FA-50 경공격기 골든 이글이라는 이제 이 기종이 되겠는데 그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 그리펜이라고 그 JAS-39 스웨덴 기종인데요. 이 그리펜이라는 기종입니다. 이 기종을 제쳤습니다. 상당히 이 그리펜이라는 기종이 경쟁이 뛰어났는데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 기술력 면에서 인정을 받은 그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T-50이라고 훈련 기종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T-50 고등 훈련기와 그 재원에서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레이더가 장착돼 있고 또 이제 무기를 장착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좀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그 인도네시아에 또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라크에도 또 경공격기 24대를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는데 이 경공격기 측면에서 봤을 땐 두 번째 이번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화 기준으로 약 4,400억 원 이상 수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이 수주 모멘텀이 향후의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단기로 물론 그 영향력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고점 돌파 흐름이 나타나긴 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이 필리핀 계약과 관련해서 G2G 계약해서 이 G2G가 뭐냐면 government to government입니다. 그래서 정부 간 거래인데요. 양국 정부가 계약에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의 체결이라든지 사후 관리 그리고 어떻게 이행되는지의 여부들 이런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국가 간에 이제 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만큼 이번 주 이슈도 있지만 이 항공 산업 관련해서 이 수출 그 산업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측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신규 수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이렇게 업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조 원 이상 넘길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KF-X라고 해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 이 체계 개발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거의 4조 원대 육박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또 소형 무장 헬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하반기에 또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뿐만 아니라 또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터키 수출이라든지 또 보잉 에어버스사 쪽에서도 거의 한 2조 원 가까운 그런 수주 기대감이 또 살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뭐니 해도 이 수익성도 좋아지지만은 이 수주 모멘텀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 글로벌 트렌드를 좀 보면은 이 방산업체, 특히 이 항공 우주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매겨주는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도 국내 독점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 한 단계 또 레벨될 수 있다는 그 측면 기대를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적으로 뭐 북한의 연인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핵실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업체로서 이 한국 대표적인 방산업체로서의 프리미엄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계속적으로 정배열 차트 흐름이 이어졌었던 상황입니다.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었던 상황인데요. 최근에 보시면 고점 35,000원 돌파 이후에 바로 미끄러져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33,000원이 지금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추세 하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33,000원대 지지력을 한번 테스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를 받는다면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겠나. 향후 그 수주 모멘텀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하시면서 가시화됐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지력을 확인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향후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KB투자증권 투자정보팀의 김영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